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이 덮인 산의 기슭에 약간 습이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요. 봄나물 중에서 고급 나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나물이기도 하고요,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나물인데요. 다른 식물들은 지금쯤 묵은 싹대가 거의 없어졌지만은 지금 찾는 이 나물은 지금도 작년 싹대가 꿋꿋하게 달려있어 가지고 찾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는 양치식물을 찾아 나왔는데요, 소굴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눈에 잘 띄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전 응달이나 습이 많은 골짜기 쪽 산행시에 잘 보면 덩치도 크기 때문에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자, 저 앞쪽에 보이시죠? 이런 골짜기 쪽에 주로 습이 많은 곳에 이렇게 자생하는 특징이 있는 바로 그 식물이죠. 자, 이 식물입니다. 주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작년 싹대인데요, 이 식물이 바로 참고비입니다. 참고비. 이 참고비는 고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요, 한 덩어리씩 이렇게 여러 대, 한 뿌리에서 여러 대가 이렇게 여러 개의 싹대가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봄철에 싹이 올라올 때 살이 많이 찐 고사리처럼 불쑥 솟는데요, 연한 부분만 꺾어가지고 맨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부분이 있습니다. 털이 달리고 하얀 솜털이 달린 맨 위쪽 동그랗게 말린 부분을 훑어버리고 데쳐가지고 찬물에 담가가지고 아린 맛을 우려내고 국거리나 찌개 등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햇볕에 이렇게 말려두었다가 먹을 때는 물에 퉁퉁 불린 다음에 나물로 볶아서 먹거나 묵나물로 먹습니다.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고사리보다 더 고급 나물로 맛도 아주 좋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 상단부는 하얀 솜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잎이 억세져 가지고 힘이 생기면 나물로는 먹지 못합니다. 고비에는 탄수화물이 45%나 된다 그러고요,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한 18% 정도 들어있다 그러고 섬유질이 한 8%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고비에는 그 밖에도 비타민 A, B2, 비타민 C, 그리고 무기질, 니코틴산, 베타카로틴 등을 함유한 영양가가 아주 높은 봄나물이고 산나물입니다. 고사리는 고사리과에 속하고요, 이 고비는 고비과로 과가 서로 다릅니다. 고사리하고는 다르게 처음 올라올 때는 관중처럼, 마치 관중의 싹대처럼 윗부분이 동그랗게 말려서 올라오고요, 목심이 금방 생겨버리기 때문에 꺾을 때 잘 부러지는 부분의 위쪽만 채취해야 나물로 먹을 때 그 목심이 씹히지 않습니다. 자, 이 참고비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 위쪽에 보이는 좀 작은 녀석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뿌리를 캐는데요, 묵은 싹대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나올 겁니다, 봄 되면. 그리고 이게 원뿌리고요, 이 원뿌리가 지금 이 철사처럼 생긴 잔뿌리에 빼곡하게 덮여서 본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잔뿌리를 말려 가지고 도치램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불로 지져서 다 태워버리고 속에 들어있는 이 원뿌리만 약으로 쓰는 겁니다. 약재가 좀 거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매끄럽게 생기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이 뿌리에 들어있는 녹말 성분을 받아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었지만은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고비하고 닮은 유사종으로는 약간 붉은색이 자주 색이거나 붉은색을 띠는 팥고비, 그리고 야산고비, 꽁고비, 그리고 창고비보다 조금 작은 풀고비도 같은 용도로 식용, 약용 가능합니다. 팥고비를 이 참고비보다 더 고급 나물로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참고비를 약으로 쓸 때는 봄, 가을에 뿌리를 캐가지고 철사처럼 생긴 이 실뿌리를 다 태워버리고 얇게 썰어서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자기라고 그럽니다.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쓰고 성질은 설하고요. 아주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항암작용이 있고요. 항노화작용이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요. 면역력을 증강하는 작용이 있고 강장작용이 있고요. 염증을 잡는 소염작용이 있고 통증을 먹게 하는 진통작용,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 그리고 피를 먹게 하는 지혈작용, 수렴작용,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강골작용, 장을 튼튼하게 하는 윤장작용, 그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활성산소 제거작용, 그리고 눈을 보호하고 밝게 하는 명목작용, 그리고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피부 점막 보호작용, 그리고 구충하는 작용 등이 있습니다. 이 참고비의 주요 사용처는 암을 예방하거나 허리가 아플 때, 그리고 요통이죠. 그리고 목의 통증, 관절염, 오줌소태, 감기로 인한 발열, 그리고 피부 발진, 피로회복, 변비, 각종 출혈성 질환, 그리고 습진, 피부염, 구충제 등으로 쓰입니다. 하루 3 내지 5g을 300cc의 물로 달여가지고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아침 저녁 식후에 마시고요. 외용 시에는 진하게 달인 물로 씻거나 바릅니다. 이 잎을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여름에 줄기하고 잎을 잘라서 생것을 바로 쓰거나 햇빛에 말려가지고 약으로 씁니다. 주로 인후통이 있을 때 물로 달여서 마십니다. 이 참고비 뿌리로 약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말린 참고비 뿌리하고 오가피, 그리고 노각나무, 복령, 토사자를 1대1로 어떤 용기에 넣고요. 30도 이상 되는 독주를 대여섯 배 정도 붓고 6개월 이상 냉감소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건더기를 걸러버리고 작은 병으로 여러 병 나뉘어 담아서 밀봉해 두고요. 반주로 먹거나 식사할 때 반주로 먹거나 잠자기 전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 몸에 좋은 약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약술을 여성분들이 드시면 각종 부인병하고 관절염, 자골신경통이나 몸속의 모든 통증을 없애주고요. 남자들에게는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고 신장을 보양해 줘가지고 발기불능이나 조루, 음낭습, 전립선 등에 좋고요. 물론 관절염이나 신경통, 사지통증 등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궤양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몸이 많이 허약한 사람은 소량씩 주의해서 써야 되고요. 임산부는 먹어서는 안 되고요. 한 달 이상 장복하는 것도 금지고요. 용량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참고비의 고비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열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변비를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A, B2가 풍부해가지고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를 회복해주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니까요. 올 봄에 많이들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캔 이 녀석은 다시 이렇게 해서 흙을 덮어주면 봄 되면 또 여기서 싹이 나서 거뜬하게 또 자랍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이 참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약조건이었습니다.